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만나볼 사례자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앓으신 지는 약 5년 정도가 되셨고요.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는 혈당 수치도 많이 높아졌고요. 또 본인 스스로도 몸이 안 좋다고 느끼셨다고 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충남 부여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석호 씨. 태풍으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그래도 남아 있는 놈이 이게 이제 상품 가치가 될라나 모르겠어 하는데 상품 가치가 돼야 그래도 노력한 것만큼 나오는데. 김석호 씨가 하고 있는 건 비단 감농사만이 아니라는데 감나무도 있고 호박도 있다는 거. 예. 가을에 아주 비가 많아가지고 호박이 좀 작황이 뭐한데 그래도 여느 농촌의 농부들처럼 여러 가지 작물을 함께 재배하고 있는 김석호 씨. 그래도 아이고 좋다. 아이고 잘생겼구나. 잦은 비에 태풍까지 겹쳤던 지난 여름. 그 여름을 이겨내고 실하게 여문 농작물을 보면 그저 흐뭇하기만 한데 농사도 함께 짓고는 있지만 김석호 씨의 본업은 양계업. 일이 고될 법도 하지만 체력이 좋아 거뜬하다는데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세가 심해지기 시작한 당뇨병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이제 뭐 병도 아닌 걸로 알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내가 축산하기 때문에 농장일하고 바삐 지내고 이러다 본 게 당뇨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지내다가 작년 12월 말경에 다리에 약간 결염 현상이 오고 목이 마르고 이러한 그 평상시 당뇨 환자들이 하는 얘기와 같은 증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나 해서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 그때서부터 다리 저림 현상이 더 심했고 물은 더 많이 먹어지고 그리고 또 눈도 조금 덜 배고 그래가지고 완전한 당뇨 합병증 증세가 막 오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서 굉장히 심적 고생이 컸었죠. 그러나 현재 김석호 씨는 당뇨병에 대해 전혀 불안하거나 염려되는 부분이 없다는데 5월 1일 날은 8.5, 8월 8일 날은 7.6. 혈당이 정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높았던 당화혈색소 수치 또한 내려가고 있다는데 지난 2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나타난 변화라고. 뭐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여건상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건 없이 그냥 식사 조절은 하는 대로 하고 잡곡밥은 한 보름 동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체력적으로 감당을 못하고 그러던 차제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최수봉 박사님 당뇨 이야기를 듣고서 건대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치료 방법은 이것이 과연 옳은 치료 방법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해가지고 정말로 마음적으로 그때 굉장히 흐뭇했었어요. 혹시 지금 인슐린 펌프는 어디에 착용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인슐린 펌프는 정상 췌장의 인슐린 분비 흐름과 동일하게 하루 24시간 인슐린을 공급해주는 장치. 인공 췌장이라고도 불리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할 경우 당뇨 환자도 정상인과 동일한 형태로 몸이 필요로 하는 인슐린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데 스스로 몸으로 체감하는 변화에 무척 만족한다는 김석호 씨. 첫째, 환자 자신이 처음에는 당뇨가 병이 아닌 걸로 알았다가 합병증 증세까지 왔을 때
참 압이 캄캄했는데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서부터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그 개선점을 알고서부터는 야, 이 당뇨도 치료가 되는 거라 생각하고서 굉장히 마음이 희망적이었죠. 식사 시간. 자신의 현재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김석호 씨. 적극적이고 매사에 열심히 성격답게 매 끼니마다 혈당 체크를 잊지 않는다는데 그런 노력 덕분인지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지 불과 7개월이 지난 지금 그의 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당뇨 갖고 내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가 아니고 아마 60대 후반 된 사업하는 저기 분들은 다 느낄 거지만은 막상 본인이 경영하는 사업이 잘못됐을 경우에 건강의 악화로서 무너진다고 하면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먹을 거 잘 먹고 인슐린 펌프도 나타나는 것이 4개월마다 한번 검진해 보면은 그 주입량이 처음에는 내가 6의 양을 인슐린 양을 하다가 4개월 후에는 18 했다가 지금은 14 하고 있어요. 인슐린 양이. 아마 12월 달 이제 네 번째 검진할 때는 인슐린 양도 줄고 당뇨 요소도 처음에는 11.9, 그다음에 첫 번째 검진하러 갔을 때는 8.7. 그리고 이번에 5월 달에 갔을 때는 7.5. 아마 이제 정상이 확실한 건 몰라도 6.5 내지 6이면은 당뇨 요소도 정상이라는데 이번 12월 달 정도 치료받을 때 가보면은 아마 내가 그 선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우리 몸속 정상 췌장이 그렇듯 소량의 인슐린을 꾸준히 주입. 몇 끼 식사 시에는 별도의 버튼만 눌러주면 식사에 필요한 인슐린이 자동으로 주입되는 인슐린 펌프. 덕분에 소식은 기본이고 가려 먹어야 하는 음식이 많아 식사에 부담이 많은 다른 당뇨 환자들과는 달리 김석호 씨는 양껏 종류별로 원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고. 자유롭게 먹으면서 당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는데 인슐린 펌프 다신 후에 식사량은 어느 정도 드세요? 어떻든 그 전에 먹는 이런 이사발로 어떻든 이렇게 한국 저기 공깃밥으로 2개 반은 먹어. 한 끼. 깨끗한 공깃밥 2개 반은 먹어. 그럼 보통 다른 당뇨병 환자분들은 막 소식하고 반 공기씩 드시고 이러시는데 인슐린 펌프 다시고 식사하시는데 뭐 문제될 부분은 없으세요? 아이고, 그래서 이 식사량을 양껏 먹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이거 막 여기서 영양분이 나와가지고 저기 소식한다는 것은 인슐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당뇨 혈당치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 먹는 것이지 치료하려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밥을 많이 먹어야 식사를 많이 먹어야 거기 나오는 골고루 그 영양소가 체내에 침투돼가지고 오장육부를 다 돌봐주잖냐. 그런데 깨끗 먹으면은 당뇨 수치는 떨어지더라도 어디가 뭐 치료할 수 있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영양분이 나오겠어? 많이 먹어야지. 이게 많이 먹는다고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지장이 있으려는 모르는데 그니 다양하게 일하고 그러니까 안 먹을 수가 있어. 지금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적게 먹어도 이 당뇨 수치 떨어뜨리려고 식이요법 하는 것이지. 예? 많이 먹으면은 당뇨 수치가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 카바는 인슐린 펌프가 하는 거 아니요. 그러고 나서 가지고 이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 양이 더 많으면은 이제 그놈하고 도와. 그런데 당뇨 인슐린 펌프 그 주입량이 자꾸 떨어지죠. 26에서 14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12로 곧 내려온다고. 잠시 짬이 생긴 오후 시간. 김석호 씨가 향한 곳은 집 앞의 부모님 묘소. 좀 더 곁에서 살펴드리고 싶어 일부러 가까이에 부모님을 모셨다는데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하는 것이 제일 큰 효라 생각. 적극적으로 인슐린 펌프를 통해 당뇨병을 관리하며 당뇨 완치에 대해 확신하고 있다는 김석호 씨. 당뇨병이라는 것이 절망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점. 그런데 이게 자기 관리를 무분별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과음이라든가 술의 관리를 못하고 또 이거 그 시간마다 제때 체크하라고 할 때 당이 지금 몇 시경에는 얼마 정도 나오고 이거 비교를 않고 그냥 막무가내 그 무제한 소치로서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면은 아마 완치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래 걸릴 것이고 또 완치가 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첫째 7번을 하기 때문에 당뇨 어저께는 이 시간에 당뇨가 몇이었는데 오늘은 왜 더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비교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 펌프의 가장 장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좀 이것은 저 환자 여러분한테 참 드리는 말씀은 절대 이것은 당뇨 말기 환자들이 차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합병증 없이 치료를 받으려면 이거 이해는 없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심조 말씀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당뇨 환자라고 하면요, 좀 몸에 기운도 없고 피로도 많이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전혀 환자라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올 초에 갑자기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상태가 악화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당뇨병 같은 경우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건가요? 많이 있죠. 한 5년 정도 당뇨병 됐고 먹는 양은 먹었을 거고 그러면 되게 췌장경이 많이 망가져요. 그런 경우에는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동화장이 적게 일어나니까 그 혈당이 높아지면서 합병증 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경우가 어느 한계 이상 망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전까지는 안 그러셨는데 조금씩 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 당뇨 합병증 증상도 같이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맞죠. 이게 신경 합병증이 제일 먼저 느끼기 시작하는데 신경이라 느끼는 기능이니까. 그래서 한 5년 되면은 이렇게 혈당 높아지면은 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저리게 되고 아프게 되는 거죠. 합병증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군요. 또 들어보니까 그 당화 혈색소가 높을 때는 11.8%까지 나왔다고 하시거든요. 당화 혈색소 수치가 높아지면 이 당뇨 합병증의 위험도 같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 당화 혈색소라는 게 3개월 혈당체 평균치인데 정상에는 한 6 정도 되는 겁니다. 6 정도. 근데 이 환자처럼 11.8이면은 거의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은 사실 혈당치 높다는 것이 몸이 마른다는 것과 같은 다른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이 환자도 신경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리가 아팠죠. 그래서 이렇게 당화혈색소 높아지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파괴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1% 정도 되면 이제 눈의 망막증이 한 17배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신경합병증도 여기 신경합병증도 보면은 상당히 증가하죠. 정상보다. 한 7, 8배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를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또 악화가 돼서 결국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래서 택한 방법이 인슐린 펌프 치료라고 하셨는데요. 인슐린 펌프 치료 기본 원리는 어떤 것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기존에 그 먹는 약 치료는 이 환자도 5년 동안 먹었는데도 계속 나빠졌다고요. 그리고 한 5년 되니까 몸무게가 확 줄면서 신경합병도 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한개 이상 망가졌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슐린펌프 치료는 당뇨병의 원인을 없애는 치료입니다. 먹는 약은 당뇨병 원인을 더 나쁘게 하는 치료고, 그래서 정상에는 인슐린이 이렇게 나와요. 식사 때마다 상당한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떨어지게 이러한 그 리듬을 갖고 인슐린이 분비돼요. 정상에는. 당뇨 환자는 이렇게 적게 나오는 거예요.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게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정상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인슐린 펌프 치료, 인공치장기라고 할 수 있는 인공치장기 치료가 되는 거죠. 인슐린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먹는 약은 이렇게 좀 나빠진 것을 계속 자극해서 점점 더 나빠지게 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 환자 5년 동안 더 나빠졌죠. 그러니까 합병증 오게 된 거죠. 혈당 높아지고. 그리고 인슐린 한두 번 맞는 방법은 인슐린 장시간 인슐린 써요. 인슐린 펌프에 쓰는 건 아주 속해서 인슐린만 쓰는데 장시간 인슐린 경우는 24시간 인슐린 이렇게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리듬이 안 맞죠? 여기는 고혈당이 될 거고 이쪽은 여기보다 너무 높으니까 저혈당이 돼가지고 몸에 합병증을 틀림없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그 계속 합병증을 만들어 가지고 오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기존의 치료와 아주 다른 방법입니다. 그 당뇨병 원인을 없애는 방법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기존의 그 치료 방법들과 인슐린 펌프 치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그 효과면에서는 어느 정도나 좀 차이가 있는지 연구된 바가 있다고요? 미국과 캐나다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1,440명의 당뇨 환자 대상으로 10년간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인데요. 10년 후에 봤더니 적극적 치료,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화혈소가 7% 떨어졌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기존의 인슐린 치료, 지금 이게 우리 의사들이 계속 하는 것은 먹약 먹다가 안 되면은 먹약 먹고 치장 많이 망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는데 인슐린 주는 방법도 비정상적으로 인슐린 주니까 합병증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의사들이 이제 먹약 먹다가 조절 안 되면은 인슐린 치료, 기존 인슐린 치료죠. 하면 당혈소가 9%를 10년간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은 적극적 치료,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는 당혈소가 7% 유지했고 기존의 인슐린 치료는 당혈소 9% 유지했어요. 그래서 일생 동안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사람이 합병증 없는 기간이 15.3년 더 증가하고 더 늦게 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명도 5.1년 더 증가했단 말이에요. 수명이 연장됐다는 것을 미국 의사협회, 미국 당뇨학회 보고하고 미국 의사협회 공식 학술지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1996년에 이미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의사들이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합병증도 예방하고 일단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굉장히 좋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를 좀 해봤을 때 그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는 당뇨 합병증을 예방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까지도 연장시켜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국에 나온 건데요. 한국에 있는 10개 의과대, 각 대학병원의 10개 의과대 당뇨병 교실에서 당뇨병 학회에 발표한 겁니다. 논문을 보면은 이 경우는 1229명의 당뇨 환자에 대해서 25년 동안 당화혈소 변동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병원들입니다. 그런 병원들 보면은 처음에는 9.8% 평균치가. 그런데 8.5%를 25년간 계속 유지하죠. 그러니까 아까 당화혈소 액수가 6%면 합병증 안 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유명한 병원, 10개 병원에 다니는 환자들 보면 실제로 보면은 당화혈소 6% 유지 못하고 당화혈소 8.5% 이상은 유지하고 있다고 평균이. 그러니까 모두 다 다니면서 합병증이 다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병증이 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점점 나빠지죠. 그래서 눈 멀고 코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건 다 알리는 사실이죠. 이게 환자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치료 못한다는 것이. 네. 그렇군요. 또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 초기에 그 주입했던 인슐린 양도 많이 현재는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현재는 몸 상태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초기에는 인슐린 많이 필요하다가 인공 치장기 넣는 거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막는 거는 점점 인슐린이 늘어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거니까 보면은 모두 다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췌장이라는 세포에서 인슐린 나오는 것이 자기 안에 있는 췌장이 기능이 회복해서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외부순기 조금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췌장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46회 이게 2010년도에 그 스톡홀름에 열린 세계 당뇨병 학회인 유로 당뇨병 학회에 제가 직접 발표한 건데요. 보면은 환자들 보고 있으면 4년 동안 보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인공제 치료하면은 췌장 기능이 세포가 회복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5부터 시작해서 7.4까지 증가하지 않습니까?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도 아까 맨 처음 봤을 때 얼굴 좋다는 것이 회복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혈당치도 보면은 정상화되죠. 그러니까 환자가 아주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하면은 췌장 세포가 회복하는데 똑같이 다른 세포도 똑같이 회복하니까 온몸이 건강해져. 이 사람 아주 건강히 잘 살 거예요. 예, 그렇게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췌장의 그 기능 자체를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완치까지도 가능한 인슐린 펌프 치료라는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직접 병원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하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화면을 보니까요. 단순히 그 인슐린 펌프 사용법만을 알기 위한 센터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걸 알려주시는 예, 거거든요. 그냥 기계 사용법을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건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더 중요한 거는 당뇨 환자가 집에 가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뭐가 포함되냐 하면은 당뇨병이 무슨 병인지, 원인이 뭔지,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 건지 하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니까 이 2주 동안 얼마나 좋아지는지까지 다 보여주면서 그 훈련을 받는 거죠. 무슨 일을 할 적에 갑자기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원에서도 자기가 의사된 것처럼 자기가 주치의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충분한 지식과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치료에 잘못된 점이 뭐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혈당이 좀 떨어져. 작게만 떨어지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엉망이 되죠. 그거는 당뇨병을 치료 못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자신이 의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뇨치료센터의 목적입니다. 훈련소예요. 당뇨 학교예요. 예.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당뇨센터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이럴 때 딱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병을 잘 알면 알수록 그 치료 효과 또한 높아진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데 이걸 잘못 알고 있으면 맨날 실패하죠. 아까 알면은 한다는 것처럼. 그래서 환자 자신이 보통의 의사보다 당뇨병을 잘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맞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당뇨병을 아주 치료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당뇨센터에서 퇴원한 다음에 3개월에 당뇨에서 보면은 놀랍게도 6.0에서 6.5%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걸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잘 먹으면 건강해지죠. 놀랍게도 아주 건강해집니다. 아주 그 이유는 그 당뇨센터의 목적이 환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집에 가서도 자기 스스로 먹는 거며 운동하는 거,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거, 또 인슐린 펌프 치료하다 보면 췌장 기능이 회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를 2주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잘 아는 사람은 아주 건강하게 잘 되죠. 계속해서 잘 되죠. 그 합병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많은 분들께서 이 착용하면 어떨까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까 사례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요? 그럼요. 55g짜리 무게니까 달걀 하나의 무게고 휴대폰 뭐 정도보다 좀 작고 그리고 바늘이 하나 꽂아 있지만은 그거는 뭐 아주 작은 바늘이니까 아프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이 골프하는 사람도 왔는데 뭐 골프 치고서 아주 건강해졌다고 아주 장타를 치기 시작한다고 중년 분이 아주 고맙다고 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런 일상에 그게 없습니다. 모든 직업들 운전수도 있고 뭐 다들 있으니까 아무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운전할 때나 뭐 운동할 때나 전혀 그럼요. 지장이 전혀 없다라는 없어요. 말씀이신 거군요. 아무 지장 없죠. 네. 더 잘하죠. 기운하니까.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궁금한 점들 물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나누시면서 얘기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후에 피해야 하는 음식이나 주의해야 하는 행동이 있나요? 피할 음식은 없고요. 먹고 싶은 건 다 먹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에서 보면은 당뇨병을 음식으로 고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음식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 맞는 음식이 있고 당뇨 환자한테 맞지 않는 음식이 있고 그런 개념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개념이죠. 지금은 뭐든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다음에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행동은 없어요. 정상인과 똑같이 하는 거니까 뭐든지 똑같이 하는 거죠. 실제로 정상인과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인슐린 펌프 달면은 이때까지 잘못됐던 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5장 6부 가지고 5장 7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상태죠. 사실은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주의할 사항도 없습니다. 네. 네, 주의해야 될 사항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또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해주실 분이요. 인슐린 펌프 치료가 비용적인 면에서 환자들에게 부담이 크진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가지고 당뇨병이 한 5년 되면 이 환자도 지금 신경합병증 왔어요. 그 신경합병증 치료를 알기 위해서 검사 한번 하면도 그것도 상당히 들거든요. 그다음에 심장이 망가져 봐요. 그러면 CT 한번 찍으면은 또 돈 많이 들죠. MRI 찍어도 백만 원 이상 들어요. 한번 입원하면은 아마 입원해가지고 한 3일 동안에 수백만 원 들더라고. 근데 그건 검사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나빠진가 알아내는데 치료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인슐린 펌프는 치료기라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눈이 좋아지니까 눈이 안 빠지니까 안과 갈 필요 없어요. 레이저 치료할 필요 없어요. 심장이 안 나빠지니까 심장 수술할 필요 없어요. 스탠드 넣을 필요도 없죠. 다리도 안 자르게 되고 콩팥이 안 나빠지니까 혈액 투석 안 해도 되잖아요. 혈액 투석 돈이 얼마 드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전체적으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합병증을 예방하니까 의료보험회사가 돈이 적게 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료보험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 경제도 이익이라는 게 확실히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병을 키우지 말고 처음부터 하시는 게 가장 그 환자의 개인의 경제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걸 똑똑히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익이다, 오히려 이익이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또 시원하게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좀 외국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많이 사용을 하지만 해외에서도 사용 인구가 점차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죠. 이제 이거 아주 그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증거가 있고. 실제 이 환자 인슐린 펌프 달고 아주 건강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혈당치도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과학적으로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것이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에 오래 살게 되고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게 밝혀져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가 살려고 이 치료를 합니다. 그건 옛날 치료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1년에 3, 40% 증가하고 있어요. 미국도 많이 하고 있고, 미국도 정말 증가하고, 중국도 굉장히 증가하고, 유럽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환자 자신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정보를 잘 알아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러한 정보를 알아듣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당뇨 환자들이. 그냥 의사한테 의존하는데 의사가 막는다고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걸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외국 쪽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또 치료 방법이나 효과 면에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검증이 다 돼 있죠. 아까 뭐 세계 당파케 제가 발표한 것도 있고, 인슐린 펌프는 누구든지 얘기하면 가장 좋은 치료다. 의사들이 다 그러고 있죠. 아까 미국 의사협회에도 학술지에 인슐린 펌프는 옛날 치료보다 훨씬 더 합병이 예방된다. 환자 훨씬 건강해진다. 췌장도 회복한다. 그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검증 끝난 건 뭐 오래전에 끝난 건데, 예. 우리나라는 의학적 지식이 아주 후진국인가 봐요, 또. 상당히 후진국 같아요.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진국이 돼야 될 겁니다. 네.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좀 힘을 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와 함께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환자는 5년 동안 먹는 약을 먹고 또 의사가 작게 먹으라 작게 먹고 그랬지만 5년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신경합병 쪽이 시작했어요. 팔다리 수시가 아프고 혈당치도 매우 높았어요. 당화지수가 11.8이면은 보통 400이나 450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짜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 오고 그러고 있다가 좀 지나면은 이제 신경합병증 오면은 눈도 망가질 거고 심장, 콩팥도 망가지고 심장이나 신장 다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다리도 자르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계속 가게 되면은. 근데 이 환자는 다행히도 자기가 합병증을 예방할 목적으로 얘기 듣고선 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지났어요. 굉장히 건강해졌잖아요. 그거 좀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인슐린 양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췌장이 회복했다는 증거예요. 좀 지나면은 이 환자는 기계 뛰고 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완치될 가능성도 많죠. 그런 환자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의 얘기를 듣고 환자분들이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맡고 있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걸 똑똑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 자기 목소리. 환자들 거짓말 안 합니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의사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똑똑히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환자 이런 말을 듣고서 환자들이 잘 결정해서 합병증 오기 전에 건강하게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면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세계도 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들을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만나본 사례자분처럼 평상시에는 아주 건강했던 분들도 이렇게 갑자기 악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